우리 신체에서 많이 쓰는 관절에 속하는 무릎. 그만큼 퇴행성 변화도 빨리 찾아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무릎이 아프게 되면은 처음에는 주로 걸을 때 통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뛸 수가 없겠죠. 많이 아프니까. 그러다가 관절염이 아주 심해지면 걷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통증이 오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도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무릎은 뼈, 인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하는 부위이자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곳으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천적인 요인에 후천적인 이유가 결합이 되어서 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55세가 넘어가면서 관절염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이 쓰고 오래 쓰면서 사용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픈 무릎으로 인해 움직임에 제약이 생긴다면 우리 노년의 삶은 어떨까요? 행복한 노년의 삶, 건강한 무릎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되살리는 맞춤형 치료법, 은일수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알아봅니다. 송윤자 씨는 10년 전부터 양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왔습니다. 이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도했었는데요. 결국 수술이 답이었습니다. 아주 몇 년 됐어요. 이 무릎 아픈 지가 예. 그런 이제 연고를 사다가 바르고 파스를 사다 바르고 저녁으로는 밀가루 떡을 해갖고 여기다가 또 붙이면 이제 그날은 쪼개 나서요. 쪼개 막 거짓말처럼 났다가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근데 지금은 이래갖고라도 이제 짜박짜박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요거는 지금 요거는 2주째 나고요. 이거는 지금 3주인가? 하여튼 그렇게 돼요. 퇴행성 관절염 3기가 넘어가는 상태로 일주일 간격을 두고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받았습니다. 왼쪽 무릎을 수술한 지는 24일째, 오른쪽 무릎을 수술한 지는 14일째가 됩니다. 송윤자 씨의 수술 경과는 어떨까요? 무릎을 구부려서 주변을 짚거나 의지하지 않고도 걸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나면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됩니다. 예, 어머니는 이제 양쪽 무릎이 모두 불편하셔서 좀 거동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도 여러 번 하시고 약물 치료도 하시고 했는데도 이제 통증이 지속돼서 수술을 받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양쪽을 모두 받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이 표면을 이렇게 잘라서 거기에 맞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기 사이즈에 맞는 뼈를 선택하고 각도를 재서 거기에 환자에게 가장 맞는 임플란트를 이제 삽입하게 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3기가 조금 넘어가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수를 하는 것이 재발률을 낮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다른 곳에서 다른 파트에서 관절염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70세 3기 환자분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수를 하는 것이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릎 관절 재활 운동 치료를 진행합니다. 지속적인 수동 운동을 통해서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관절의 경직과 유착 등을 방지하고 관절의 기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뼈와 연부 조직의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연골 조직의 재생력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좋지. 그게 말할 수 없지. 살살 댕기면서 이제 치료받고 그러면 이제 다리 그렇게 안 아프겠지. 그지? 많이 아팠거든요. 잘 걸어다니고 뭐 어떻든가 몸 안 빼가지 안 아프면 살겠습니다. 나는 그게 소원입니다만. 수술 후 규칙적인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엔 가볍게 걷는 운동부터 시작해 무릎의 힘과 운동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인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관절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한 20년, 그리고 아주 수술이 잘 되고 환자의 상태가 좋다면은 한 30년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전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60세 이전에는 관절염이 있더라도 사기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면은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시국 씨는 오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장 일을 하다 보니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을 쓰는 일이 많았고 실수로 기계에 무릎을 부딪히기도 했죠. 작년부터 안 좋았죠. 오늘 기계에 무릎 하도 받쳐가지고 탁탁 받치는 게 여러 번 받치는데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걸으면 굉장히 아프고 불편하고 통증이 걸으면은 정상적인 걸음이 안 되고 뜨끔뜨끔하면서 이래가지고 많이 아팠죠. 그냥 뜨끔뜨끔하게 이래. 그래 하고 어떨 때는 우리 아이가 다리도 제대로 못 필 때가 있고 앉아도 그런 식이 돼가지고 3개월 전 오른쪽 다리에 인공관절 반치환수를 하고 지금은 왼쪽 다리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어 수술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통증이 이제 없고 그래서 이제 왼쪽 여기도 다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가 통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몇 년 전에도 내측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절경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계속 일을 해야 하기에 보다 확실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관절염이 와 있습니다. 대퇴골과 경골 간격이 좁아지면서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50대 중반 그리고 이제 60대 초반까지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연골이 안 좋아서 관절경 수술을 받는 분들이 좀 꽤 있는데요. 상태가 아주 국한되어 있으면 관절경 수술로 낫는 분들이 많지만 광범위하게 관절염이 와 있는 경우에는 사실 관절경을 해서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흔합니다. 뼈에도 보면 이렇게 지저분하죠, 그죠? 예. 이제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연골이 있는데 지금 파열이 돼서 이제 하얗게 돼서 이제 보이질 않아요. 여기 있는 연골이 없고 반월상 연골이 하나도 없고요. 그 위쪽에까지 관절염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합니다. 인공관절은 관절의 기능이 어려운 경우에 인공 대용물로 사용됩니다. 환자 케이스에 따라 무릎 관절의 전체를 대체하거나 부분적으로 대체합니다. 55세에서 65세 사이에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만약에 직장을 다닐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는 관절염이 있어도 수술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반치환술은 거의 다 직장에 복귀해서 생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 반치환수를 진행합니다. 먼저 무릎을 절개하고 관절염이 있는 부위를 확인합니다. 인공관절이 들어갈 자리가 확인되면 인공관절의 모양에 맞게 손상된 연골과 뼈의 일부를 깎아내는데요. 인공관절을 삽입하기에 앞서 같은 사이즈의 임시관절로 테스트를 거쳐 정확도를 더욱 높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대퇴골과 경골에 고정물을 삽입합니다. 이 방법은 전치환술에 비해 절개 부위가 적고 전방 십자 인대를 보존하기 때문에 통증과 부기, 관절의 경직 상태 등의 회복이 빠릅니다.
수술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반대편하고 같은 크기의 이제 임플란트를 삽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밸런싱이 잘 맞아서 수술은 저희가 계획한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여기 있는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다리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보통 일주일 내로 퇴원을 하고 무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죠. 이제 이시국 씨는 무릎 인공관절 반치환수를 통해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수술한 다음 날부터 거의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다 해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처음에 너무 많이 걷거나 하게 되면 이제 부종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만 없도록 주의하시면 되고, 특별히 꼭 금기시해야 되는 어떤 활동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다리가 불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내내 신경 쓰였는데요. 회복된 다리로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좀 낫습니다. 예, 그 기분상으로 훨씬 낫고요. 다른 거 없지요. 뭐 오른쪽 해봤으니까, 오른쪽에도 빨리 나았으니까 이번에도 안 그렇게 했나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게 별로 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그거나 하는 일을 갖다 계속 해야죠. 그거만 뭐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아주 처음에 특히 젊은 사람들은 외상이 생겼을 때 적절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는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걷지 않고 활동을 줄임으로써 오히려 더 관절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걷지 않는 경우에는 근감소증이 동반이 되고, 이것이 일정 시간 이상 지나게 되면은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서 나중에는 걸으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젊은 분이든 나이가 든 분이든 노동이 아닌 적절한 운동을 함으로써 관절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씨는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면서 급속도로 관절염이 진행됐습니다. 왼쪽 무릎에서 시작된 통증은 오른쪽까지 이어졌죠.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올해 한 1월 말쯤 정도 돼서 일하다가 높은데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갑자기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두둑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뭔가 뼈가 타이고되는 식으로 딱 그러다 조금 잘못 받으면 타이고되는 뼈가 타이고되는 식으로 아파오고, 아니면 보통 뜨끔뜨끔 있는 식으로 통증이 계속 같이 와가지고. 안쪽 무릎 반월상 연골에 복합적인 파열이 있습니다. 이게 환자분의 다리 축 엑스레이고요. 여기가 이제 MRI입니다. 환자분은 여기에서 이 발목까지 축을 그으면 이 축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지의 장축이 내측으로 치우쳐 내반 변형, 즉 오다리 변형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휘어지는 것은 거의 이제 유전적인 원인으로 해서 휘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다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내측에서 주로 관절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머니들 이제 O자다리 된다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관절염이 진행하면서 O자로 변형된 형태입니다. 이렇게 46세에 발생하는 관절염은 선천적인 이유가 좀 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O자로 휘어진 다리는 무릎 안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을 받는데요. 솔직히 해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통증 다리를 절여가면서 일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완치돼가지고 회사 가서 똑바로 된 상태에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열로 수술하게 됐거든요. 그분은 지금 납니다. 절골술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 관절을 그대로 쓴다는 것이거든요. 마치 관절염이 없던 이전 관절로
이제 리모델링을 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자기 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만 하다면 절골술을 하는 것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왼쪽 무릎에 근위 경골 교정 절골술을 진행합니다. 이 수술은 무릎 관절을 보존하면서 휘어진 다리를 교정함으로써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관절 내시경으로 무릎 속 연골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반월상 연골과 대퇴골의 적절한 수술을 진행합니다. 경골에도 약간 관절염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월상 연골은 좀 퇴행성으로 많이 좀 찢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관절경 수술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절골술 수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엑스레이라고도 하는 특수 영상 장치 시암을 이용해 정확한 수술 위치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피부를 절개하고 절골 부위를 체크하는데요. 수술 전에 계획한 각도만큼 경골의 근위부에서 절골을 시행하고 고정기기로 경골의 위아래를 고정합니다. 골절 없이 잘 진행이 되었고요. 이렇게 시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가 한 10mm 정도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벌어진 공간에는 다른 사람의 몸에서 채취한 뼈, 동종골을 채워넣어 골유합을 유도합니다. 빈 공간에다가 뼈를 채워넣고 이제 봉합을 하면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해 고정해 줍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한 대로 관절경 소견도 MRI랑 실제 관절경 소견이 일치하고 절골술도 저희가 원래 12mm를 이제 오픈하는 걸 계획을 했었는데 절골술도 무리 없이 잘 되었습니다. 수술 후 5일이 지났습니다. 5일 정도 이 시기엔 관절의 부종이 감소하고 통증도 줄어 조금씩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라서 근력이 있으시다, 그죠? 근데 이제 수술 받으신 지 5일째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침상 안정을 주로 하고 계시고 이제 며칠만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이제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체중 부하를 해서 걸을 수가 있고요. 그 전에 그쯤이 되면 이제 퇴원해서 이제 일상생활 복귀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절골술은 그래도 이제 다른 수술보다는 이렇게 재활 치료 기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한 6주 정도는 어느 정도 재활을 거친 다음에 이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에 금속판과 나사못이 고정된 모습입니다. 수술 후엔 충분한 회복과 재활을 통해 뼈와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픔을 겪고 나면 평범했던 일상이 소중해지기 마련입니다. 김성훈 씨도 아파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추억 하나를 떠올렸죠. 해외 여행 가봤는데 저 자유여행 아프니까 거기 오케이 아프니까 모든 게 다 귀찮아가지고 호텔에만 있었는데 그 한 번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 한 번 가기 힘든데 한 번 가가지고 그 나라 구경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뭐 여유가 되면 한 번 더 여행을 한 번 떠나가지고 그 나라에 그 음식도 먹어보고 여행도 좀 가보고 그래요 싶습니다. 한 달 전 퇴행성 관절염 4기로 오른쪽 다리에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받은 최순분 씨. 오랜만에 경과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프냐는데 어땠지. 오래됐는데 되게 많이 아프고 걸으면 걸을 때는 한 보름 그때 금보름은 먼데 있거든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걸어도 통증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심할 땐 걷다가 주저앉기도 했죠. 가까운 시장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추석 때 집에 와보니까 거의 못 일어나세요. 걷지도 못하고 아예 걸으라는 자체를 못 하시더라고. 이 관절이 너무 아프니까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추석 전에 걷는다는 자체를 걷기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내측 퇴행성 관절염에 골다공증을 동반한 상태였습니다. 수술 시기가 더 늦어졌다면 근감소증까지 생겨 기능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 있습니다. 최순분 씨는 더 늦기 전에 수술을 받아 다행히 경과가 좋습니다.
생활나는 전에 몇 걸 한다 아닙니까? 혼자서 다 하신다, 그죠?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걷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구부려 볼게요.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한 달이 지나면 110도에서 120도 정도 굴곡이 가능한데요. 최순분 씨는 130도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했던 무릎 관절증 부위에 단단한 인공관절이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노년의 삶에 행복을 안겨줄 수 있을 겁니다. 한 130도 정도 굴곡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경과가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도 혼자서 생활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기 때문에 인공관절은 수술을 하게 되면 한 석 달이 지나고 나면 어떤 경과로 갈지를 다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어머니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좀 다른 분들보다는 경과가 빠르시고 아마 회복도 굉장히 빨리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당당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아팠던 지난 날은 잊고 건강한 노년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막상 하고 나게 기분이 엄청 좋아요. 요새 참 잘했다 싶습니다. 그 후에 더 좋은 게 있나 기분 좋은 게 후에 더 좋은 게 있으면 기분이 좋은 게 다 좋는데. 노인 질환으로 왔다가 지금은 인공관절로 바꾸면서 제2의 인생을 뭐 맞이해야 된다 할까? 상당히 어머니도 만족해하시고 그 아까 어머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그 수술을 했을 건데 하실 정도로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릎은 고단한 삶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무릎은 더욱 지쳐 있는데요. 무릎 통증을 단순하게 여겨 참고 넘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늙기 때문에 안 늙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잘 늙는 방법인데 그런 가운데 통증만 많이 없다면 그래도 노인의 삶도 이제 견뎌볼 만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프지 않도록 저희가 치료하는 것이 정형외과 의사의 몫이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